안녕하세요, 친구들. 정쌤의 달콤 쌉싸름한 과학 수업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먼저 수업에 들어가기 앞서 교과서와 필기구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해 주세요. 자, 준비가 모두 되었다면 같이 수업을 들으러 가볼까요? 자, 우리는 먼저 3단원 운동과 에너지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3단원 운동과 에너지 단원에서 먼저 운동 파트는 두 가지 운동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바로 등속 운동과 자유낙하 운동입니다. 자, 그런데 이 두 가지 운동을 분석하려면, 특징을 알아보려면 무엇이 먼저 돼야 될까요? 맞아요. 바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봐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시간에는 바로 운동을 기록하는 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할 거예요. 자, 먼저 학습 목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 2단원을 배우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물체의 움직임을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기록하여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 맞아요. 일정한 시간 간격과 속력의 변화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 시간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의 움직임, 바로 운동을 기록할 거고요. 그 기록된 걸 바탕으로 해서 속력의 변화를 설명할 수 있어야 돼요. 즉, 속력을 분석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속력의 정의를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속력은 단위 시간 동안의 이동거리로 다음과 같이 나타낸다 라고 되어 있어요. 즉, 다시 표현하면 우리 흔하게 쓰던 표현으로 하면은 바로 물체의 빠르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선생님 근데 여기서 단위 시간이 뭐죠? 뭐지? 어려워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바로 단위 시간이란 뜻은요. 여러분들 아래 공식에서 시간이라고 써져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 시간이라고 써져 있는 거에 요 S 보이시죠? 즉 이 S는 세크를 줄인 표현인데요. 이 세크라는 거는 세컨드 1초를 의미합니다. 1세컨드 하면은 이제 1초죠. 자, 그것처럼 이제 초를 의미하는 건데요. 여기서의 단위 시간은 바로 1초를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속력의 단위가 지금 미터 퍼 세크로 되어 있어요. 근데 속력의 단위에는요, 이뿐만 아니라 한 가지가 더 있는데요. 두 가지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조금 이따가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바로 미터 퍼 세크와 킬로미터 퍼 아워가 있어요. 킬로미터 퍼 아워는 흔하게 자동차 주행거리를 표현할 때 많이 씁니다. 자, 그러면 왜 선생님이 여기다가 하나 더 있다라고 표현했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직접 분석하는 거에는 자를 이용해서 센티미터를 측정하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센티미터 퍼 세크라는 단위도 많이 쓰게 됩니다. 나중에 활동지 공부할 때 선생님이 좀 설명해 드릴 건데요. 바로 이 단위들을 서로 변환하실 수도 있어야 돼요. 그래서 단위 변환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헷갈리지 않고 계산해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다시 교과서 내용으로 돌아와서 교과서를 먼저 같이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운동은 어떻게 기록할까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움직이는 물체를 연속으로 촬영한 사진을 보면 물체가 어떻게 운동하는지 알 수 있다. 특히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하면 물체의 빠르기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움직이는 물체를 어떻게 한대요? 연속으로 촬영한대요. 이때 연속으로 촬영할 때는 어떻게?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물체의 빠르기에 대해서 알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바로 아까 말했던 물체의 빠르기는 속력을 의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물체를 촬영하면 바로 속력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알 수 있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아래 해보기는요. 바로 운동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실제로 촬영하는지에 대한 내용이고요. 여러분들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서 검색하거나 혹은 온라인을 통해서 다양한 분석 응용 프로그램을 찾으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는 먼저 교과서를 읽어볼 거니까 오른쪽 페이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활동과 같이 운동하는 물체를 촬영하면 사진 한 장의 물체가 여러 번 나타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말뜻이 뭐냐면 바로 밑에 그림 3-1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그림 3-1을 보면은요, 지금 한 개의 사진, 즉 이렇게 크게 바로 한 개의 사진인 거예요. 이 한 개의 사진 안에는 스노우보드를 타는 사람이 여러 번 나타나 있죠. 그걸 의미한 거고, 이때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므로 물체가 이동한 거리로 속력을 비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여기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바로 물체 사이의 시간 간격이 일정하다라는 거예요. 왜 일정하다? 바로 우리가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촬영했기 때문에. 그러면 물체가 이동한 거리를 속력으로 어떻게 비교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만약에 이 사람을 찍었을 때 몇 초 간격으로 해볼까요? 편하게 숫자 1로 해볼게요. 1초 간격으로 사진을 찍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랬을 때 속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다? 이렇게는 안 써지네요. 자,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 이동거리인데 이때 이 시간은 우리가 1초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다시 표현하면 이 속력은 1초분의 거리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밑에 있는 사진을 분석한다고 가정해볼게요. 자, 0초 찰칵, 1초 찰칵, 2초 찰칵, 3초 찰칵 이런 식으로 찍은 건데 이때 사람과 사람, 스노보드를 타고 있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간격이 바로 속력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사람 사이의 간격이 멀어요. 길어요. 그러면 거리가 길게 되죠. 따라서 1초분의 큰 숫자이기 때문에 속력이 크게 나옵니다. 즉 빠르게 나와요. 반면에 거리가 짧아요. 거리가 가까워요. 그러면 거리가 작아서 마찬가지로 속력도 작게 나오죠. 1초분의 작은 숫자라서 작은 숫자가 나오게 되는 거잖아요. 그 내용이 때문에 바로 도약하는 사람의 간격이 멀수록 속력이 빠르고 도약하는 사람의 간격이 가까울수록 속력이 느리다라고 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 물체 사이 거리와 시간 간격을 알면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물체 사이의 거리와 시간 간격인데 우리는 아까 이 시간 간격을 1초라고 했지만 만약에 2초라고 할 수도 있는 거고요. 3초라고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거리 간격을 구하고 그거를 그 시간 간격만큼으로 나누어 주게 되면은 바로 물체의 속력을 구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움직이는 물체의 운동을 기록하면 속력을 비교하거나 속력을 구할 수 있으므로 물체의 운동을 분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외에도 물체를 기록하는 방법에는 다중성광 사진과 그 다음에 시간 기록계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선생님이 좀 더 추천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이제 시간 기록계를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는데요. 바로 이 시간 기록계란 뜻은요. 여러분들 밑에 스스로 확인하기 보면은 물체 운동이 사진처럼 물체가 땅 찍히는 게 아니라 바로 점으로 대신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시간 기록계를 분석한다라는 표현은 바로 물체의 모습 대신 점이 나온다라고 좀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다음번 활동지를 풀어주는 그 영상에서는 이제 시간 기록계와 다중성광 사진을 주로 많이 다룰 건데요. 그 사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속력을 구해보고 그 다음에 속력을 비교해보는 연습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활동지를 풀어보기 전에 여러분들께 꼭 부탁하고 싶은 게 있어요. 그냥 뽑아서 강의를 들으면서 적기보다는 꼭 한 번씩 생각해보고 혹은 꼼꼼히 읽어보고 영상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곧 만나요.